여기 한국으로 스케줄을 소화하러 온 세계적인 배우의 경호를 맡게 되었다는 미국 경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할리우드 스타를 본 한국인들의 태도를 보고 이럴 수는 없다며 경악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게이브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고 나름 굵직한 인물들을 경호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맡아본 적이 있는 베테랑 경호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제게 가장 특이한 경험을 꼽아보라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꼽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신기한 일들 투성이었고 애초에 계약 조건부터가 말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야말로 세계적인 배우 중 한 명의 경호를 맡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 인원은 딸랑 저 혼자였거든요.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상 제가 경호한 할리우드 스타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는 정말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곧바로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배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대배우의 안전을 위해 2중 3중으로 경호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떻게 저 혼자에게만 모든 경호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순간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다녀올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기에 저는 더더욱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 경호를 맡은 적은 있고 중국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아시아라면 정말 학을 떼버렸거든요. 일단 중국인들은 첫인상부터가 몹시 안 좋았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제가 경호를 맡은 배우가 공항에서 나옴과 동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한꺼번에 모이고 사람들은 연예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안전펜스까지 넘어댔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들이 해당 배우를 너무 좋아하고 그저 잘못된 방식으로 열정을 뿜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중국인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죠. 이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배우의 얼굴에 물건을 밀어넣으며 사인을 요구했는데요. 그들은 배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변에 몰려들어 사진, 책, 그리고 무작위의 종이 조각들을 내밀며 사인을 요구해대더군요. 만약 배우가 이에 반응하지 않으면 중국인들은 사인을 강요하기 위해 연예인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배우에게 폭행까지 가하면서 사인을 요구했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사인을 받고 싶은 물건을 배우에게 던져가면서 사인을 요구하는 등 정말 야만적이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이어나갔는데 몇몇은 배우의 얼굴에 자신의 전자제품까지 던져대며 사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이들은 정말로 배우의 사인을 받고 싶어서가 아닌 사인을 받아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중국인들은 돈 앞에서 기꺼이 사람이길 포기하는 속물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상업적 용도로 배우의 사진을 찍는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들은 더 좋은 시야를 얻기 위해 주변의 건물들, 심지어 군중들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까지 사진을 찍어댔고 이렇듯 중국의 군중들은 서로 밟고 밟히다 보니 자신들끼리 패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국인 파파라치들은 생각 이상으로 끈질겼고 이들은 배우의 눈앞에서 플래시를 망설임 없이 터뜨려댔는데요. 또한 중국인들에겐 배려심이라는 게 전혀 없는지 거의 입술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카메라로 배우의 얼굴을 후려쳐서 상해를 입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이었기에 거의 배우 한 명에 십수명의 경호인력이 붙어야 했고 저는 중국 바로 옆에 있는 한국에 대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속사 측에서는 대체 뭘 믿고 이 정도의 배우에게 달랑 한 명의 경호 인력을 붙인다는 말인가? 저는 순간 일이 잘못되어 배우가 큰 피해를 보면 어쩌나 싶어 식은땀을 흘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배우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 한국에서는 당신이 저를 경호할 일 자체가 없을 거예요. 다만 소속사 측의 계약상 어쩔 수 없이 최소 경호인력과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이동하게 된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저는 한국에 수차례 방문했고 한국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가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대배우가 어떻게 외국에서 혼자 다닌다는 말인가? 아무리 그가 영화에서 터프하고 과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해도 저는 그가 약간은 허세를 부리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큰 위기를 겪어야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공항을 빠르게 빠져나갈 무렵 갑자기 키가 거의 경호원인 저만한 거구의 한국인 사내가 웬 카메라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저희를 향해 힘차게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순간적인 경호원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그는 분명 배우의 근접 사진을 찍음으로써 배우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더 나쁘게는 배우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기에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남자의 어깨를 강력하게 밀침으로써 그의 행동을 저지하려 했는데요. 그런데 키도 작고 왜소해서 조금만 밀어도 튕겨져 나가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대체 얼마나 다부진 건지 남자는 제 밀침에도 조금도 밀려나지 않았고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렇듯 대놓고 파파라치 짓을 해놓고 오히려 저를 째려보다니 저는 한국인들은 이렇게나 뻔뻔한 건가 싶어 학을 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남성이 들고 있던 건 소형 카메라가 아닌 별도의 쿨링팬이 달린 휴대용 쿨링 장치였거든요. 아무래도 이 한국인은 그저 저희와 동선이 겹쳤을 뿐 배우에게 달려들거나 사진을 찍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짓는 저를 매우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노려보더니 그대로 배우에게 고개로 까딱 인사를 한 뒤 배우를 스쳐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한국인의 행동에 크게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배우가 누군지를 알고도 배우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경호원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난생 처음 봤기에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도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국에서는 자신을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터프한 경호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경호보다 한국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라는 황당한 말까지 건네더군요. 저는 그의 화려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고 젠틀한 면모에 놀랐지만 그럼에도 그가 약간은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은 조심할수록 좋은 거고 위험한 상황은 한순간에 닥치기 마련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우선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호원일 뿐이었고 그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의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은 배우를 인식하고도 늘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으며 일부 팬들은 사인이나 사진을 위해 몰려들기는커녕 부끄러운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배우에게 인사를 건네고 가던 길을 마저 가곤 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배우 또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죠. 저는 도대체 고개를 숙이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궁금했는데 배우는 별로 놀랄 것도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인다는 건 한국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사의 종류이고 자신은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한국의 팬들에게 감사를 표시한 거라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는 정말로 한국에 대해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한국에서의 첫날의 짧은 일정을 소화했어요. 그리고 저는 배우의 일정 소화를 도우면서 한국의 효율적인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죠. 보통 해외에서 열리는 공공행사의 경우 어수선하고 배우에 대한 안전이 잘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열린 행사는 직원들이 잘 훈련되어 있고 입장 지점이 매우 안전했으며 팬들이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안내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인터뷰 진행의 경우에도 배우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매우 깔끔하고 신사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저는 한국만큼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행사장은 처음 봤고 이 나라는 정말로 모든 상황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구나 싶어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에서의 모습은 중국에서의 경험과 대조되어 더 큰 만족감을 주었죠. 중국은 질서가 아예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은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배우의 사생활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완전히 선을 넘어댔거든요. 중국인들은 배우의 성생활에 대한 노골적인 질문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는데 중국 애국가를 부를 수 있냐며 그리고 중국 국기를 향해 절을 하라며 모욕적이고 무례한 질문도 당연하다는 듯 퍼부었죠. 그리고 배우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며 중국에서는 모든 배우들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다며 역으로 언성을 높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의 첫날 행사를 마쳤고 배우는 지금 숙소로 돌아가면 시차가 맞지 않는다며 한국의 관광지나 돌아보자는 제안을 건네왔는데요. 관광지라니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과연 수많은 인파들이 바글거리는 관광지에서 저 혼자 배우를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러한 제 걱정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저는 베테랑 경호원답게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수차례나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상 배우가 수많은 군중들로 둘러싸인다면 그들 모두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거나 사진을 찍어줄 수는 없고 결국 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일부 팬들은 특히나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고 배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충분한 경호인력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배우의 개인적인 행동은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제 대답 따위는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게 관광지로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얼떨결에 온 한국의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면서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런데 배우를 본 외국인 관광객들과 한국 현지인들의 행동은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배우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외국인들을 저지하며 배우를 존중하라며 소리를 쳤거든요. 정말로 한국인들은 기꺼이 배우의 훌륭한 일일 경호원이 되어주었고 파란 눈의 외국인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무례를 깨닫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인들 모두는 배우를 알아보았지만 단 한 명도 배우에게 달려들지 않았으며 그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거든요. 정말로 한국인들은 분명 사인이나 사진을 위해 배우에게 접근하는 대신 배우의 존재에 감사하면서도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한국인들의 친절과 높은 시민의식에 미소를 짓더니 오히려 자신이 먼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팬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죠. 배우는 원래부터 팬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했지만 매너 좋은 한국인들을 상대로는 더더욱 훌륭한 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감동도 잠시 저는 순간적인 불길한 느낌을 감지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아까부터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한옥마을 입구에서부터 계속해서 저희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의 미행을 감지하고 일반적인 관광로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이동했지만 이 한국인들은 저희를 작정하고 따라오며 뭔가 배우에게 원하는 바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경계태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저는 사소한 위험의 징후에도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마쳤고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죠. 하지만 이러한 제 모습에도 배우는 그저 여유로운 태도를 보일 뿐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제가 걱정하는 위험한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 한국 행사 참여에 따른 수익을 제게 전부 주겠다며 호탕한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명색이 할리우드 유명 스타인데 어떻게 이 정도로 안일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인가? 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불길한 촉이 적중했죠. 바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그때 한국인 무리는 그제야 저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 역시 배우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고 매우 정중한 어조로 자신들은 배우의 오랜 팬인데 사진 한 번만 찍을 수 있겠냐고 부탁했거든요.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와의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진작에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 저희를 따라온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사람이 완전히 없을 때를 노려서 접근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심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사진을 찍어주려는 배우를 저지한 채 잔뜩 의심이 간다는 눈빛을 보내며 아까부터 우리를 따라오더니 왜 하필이면 지금 사진을 요청하는 거냐고 거의 추궁하듯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 한국인 무리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진을 요청하면 배우가 자신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부 사진을 찍어줘야 하니 실례일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거리를 두고 따라온 거라고 했거든요. 그들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왔기에 도저히 자신들을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다며 혹시나 배우에게 부담으로 느껴졌다면 정중하게 사과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저는 순간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배우와 사진 한번 찍기 위해 이러한 수고를 감내한 거였고 배우의 안전과 사생활을 위해 끝까지 매너를 지킨 거였거든요. 이건 할리우드 스타를 그저 돈으로만 보고 어떻게 하면 유명인사를 통해 이익을 볼까만을 궁리하는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배우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배우는 이것 보라며
자신이 진작에 한국인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냐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고 결국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죠. 이 외에도 한국인들의 도통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들 덕분에 즐거운 관광을 즐길 수 있었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웬 한국인 남성이 빠른 속도로 저희에게 돌진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매우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우야말로 경호원인 제가 제 몫을 해낼 때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배우에게 돌진하는 경우는 스토커나 강박적인 팬이 배우에게 해를 끼칠 목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배우에게 돌진하는 한국인은 뭔가를 쥐고 있었기에 저는 그를 그대로 맺혀서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런데 배우는 뭐가 그리 여유로운지 행동을 취하려는 제게 괜찮으니 진정해라 라는 말을 건넬 뿐이었고 결국 저는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잃고 그러한 수상한 남성이 배우에게 그대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남성은 자신이 들고 있던 물건을 주섬주섬 만져대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보이더니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자신은 근처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배우의 오랜 팬이기도 하다며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배우에게 주기 위해 직접 가져왔다고 말했거든요. 그가 내민 한국식 도자기는 이 분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가 봐도 상당한 가치를 자랑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배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의미로 고개를 숙이며 도자기를 받더군요.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 놀라기도 지쳐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 내내 저는 제 초기의 염려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증명되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경험해야만 했고 한국인들은 배우가 압도당하거나 위협받지 않고 그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수준 높은 정중함과 자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한국의 독특하고 배려심 있는 문화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배우가 왜 그렇게 한국을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좋아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열성적인 팬들마저 배우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미덕을 보여주는 한국인들이기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국은 그 누구에게도 편할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역시나 저를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이제야 자신의 말을 믿겠냐며 한국은 사실상 경호원 없이도 매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국가고 저는 한국에 와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했으니 급여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믿기지 않는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서울의 중심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저는 이곳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역시나 배우의 사생활과 보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식당에 예정보다 일찍 도착하여 장소를 점검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 식당 매니저는 배우의 식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인 방을 준비해 놓았다며 엄청난 준비성을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개인 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배우가 식당에 들어오건 말건 그저 자신들의 음식에만 집중할 뿐이었거든요. 아무리 배우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다고 해도 이들은 마치 배우를 아예 모르는 것처럼 배우에게 조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한식을 한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돌솥 비빔밥이었는데요. 뜨거운 돌솥에 다양한 야채와 계란 후라이, 고추장을 얹은 따뜻한 밥은 그야말로 엄청난 조화를 자랑했고 저는 정신없이 비빔밥을 퍼먹었는데요. 그런데 배우는 그런 제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비빔밥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며 돌솥에 재료들을 손쉽게 섞어주더니 이내 바삭바삭한 밥을 바닥에서 긁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는 비빔밥은 입안에서 각각의 재료의 맛을 전부 느껴야 한다며 저를 장난스레 꾸짖었고 저는 이쯤 되면 그가 명예 한국인쯤으로 불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물론 양념갈비도 일품이었어요. 간장과 마늘, 설탕으로 만든 달콤하고 고소한 소스에 양념한 소갈비구이는 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고기는 부드럽고 육즙도 풍부해서 숟가락으로 툭 건들기만 해도 고기가 뼈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배우는 여기서도 전문가의 솜씨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화려한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열정적으로 고기를 뜯으며 손으로 갈비를 집었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는 손으로 갈비를 즐기는 것이 갈비의 맛을 음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저도 똑같이 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저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으나 배우의 말대로 따라하니 정말로 갈비의 맛을 200% 즐길 수 있었죠. 그 외에도 저는 한국의 식당에서는 메인 코스와 함께 김치, 무절임,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등 다양한 작은 반찬들이 제공된다는 점이 매우 마음에 들었는데요. 배우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반찬들이 전부 유료로 제공되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어 기호에 맞게 맛을 섞고 맞출 수 있다며 한식에서 반찬이 얼마나 식사 경험을 융성하게 해주는지를 거의 논문 발표하듯 읊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김치찌개였습니다. 김치와 두부, 돼지고기, 그리고 맵고 톡 쏘는 풍미 있는 육수로 만든 한국의 전통적인 찌개는 사실 냄새만 맡았을 때는 완전히 제 취향이 아니었는데요. 물론 찌개가 돌솥에서 부글부글 끓고 식탁 위에 놓이면서 김이 올라오는 장면은 꽤나 인상 깊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도저히 김치찌개를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우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 저는 경호원으로서 약간의 자존심이 상했고 결국 김치찌개를 도전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김치찌개를 입에 넣는 동시에 찌개의 맛의 깊이를 단번에 깨닫고 그 누구보다도 김치찌개의 열정적인 팬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며 수준 높은 요리를 즐길 수 있었고 식사에 매우 만족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배우가 식사를 마쳤다는 것을 인지한 식당 내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배우에게 사진 요청을 해왔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배우의 정체를 전혀 모르겠다는 듯 그저 식사에만 집중하던 사람들이 배우가 숟가락을 놓음과 동시에 열광적인 팬으로 돌변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국인 한 명에게 질문을 하자 그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에서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외국인 배우라고 해도 밥 먹을 때 귀찮게 하는 건 한국인의 정서에 완전히 어긋날 뿐더러 굉장한 무례로 여겨지거든요. 저희가 배우를 사랑하는 만큼 반드시 그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배우를 그 누구보다 사랑함에도 식사를 하는 그를 위해 기꺼이 존중과 기다림을 베풀어 준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추후 일정에서도 아무런 돌발 상황 없이 경호를 마쳤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경호 인생에서 가장 쉽고 편한 경호였을 정도로 저는 거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배우가 처음에 보여줬던 여유로운 미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현재는 다시 한번 한국에 가고 싶어서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호일로 한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나라는 저 개인적으로 여행을 와도 충분히 재미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배우에 이어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어버린 상태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